이성님 짭제형 논란 아시나요? 아신다면 거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대응하면 살아남을까요? 저는 그분 영상 자체를 안 봐가지고 무슨 뭐 주작 이런 걸로 걸린 거죠? 근데 그래가지고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게 올바른 이미지, 바른 생활, 바른 청년 이미지로 가면은 진짜 안 좋아요. 뭐 하나 삐끗해도 나락을 가가지고 진짜 안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도 그 유튜브 처음 시작했을 때 사람들이 막 그랬어. 나한테 무슨 애국 청년, 바른 청년 막 이랬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요즘에 막 유로카스님한테 사람들이 뭐 똑똑한 청년 막 이러잖아요. 그거의 원조가 사실은 접니다. 2019년도에 제가 시작했을 때 사람들이 저한테 와가지고 무슨 청년 막 이렇게 달았었어요. 근데 저는 그게 싫었어. 내가 여태까지 유튜브를 보면서 그런 올바른 이미지로 가는 사람 중에 롱런하는 사람을 못 봤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깨려고 제 초반 구독자분들은 아실 텐데 저 초반 영상에서 욕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욕을 섞었어요. 제가 진짜로 일부러 무슨 막 족같네 막 이런 얘기도 하고 일부러 나 나쁜 짓도 많이 했다 이런 얘기도 맨날 하고 나 양심적인 사람 아니라는 거 맨날 어필하고 그래야 됩니다. 오히려 나를 사람들이 되게 올바른 이미지로 볼 때 그거를 좋게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너무 감사하긴 한 거지만 그거는 내 위기 신호예요. 예를 들어 뭐 짭재홍님 논란 같은 경우에 뭔지는 정확하게 저는 모르겠지만 그게 만약에 저였잖아요? 저였으면 그 논란도 안 했을 거예요. 분명히 이 중에서도 싫어서 떠날 사람은 있겠지만 근데 짭재홍님처럼 그렇게 너무 올바른 이미지로 이렇게 사람들한테 그게 되면은 힘듭니다. 진짜로 나락에서 벗어나기가 진짜 힘들어요. 그래서 그 흑자님도 그래가지고 맨날 개미털기를 하신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맨날 그러니까 바른 생활 청년 이미지가 진짜 좋은 게 아니에요. 사회생활을 하신다면 나이스가이로 하신다고 하지 않았나요? 나이스가이랑 바른 생활 청년 이미지는 완전히 다르죠. 그리고 사회생활이랑 유튜브도 완전히 다른 거고요. 근데 치과의사나 의사들은 바른 이미지에 장사 되지 않나요? 당연하죠. 그러니까 저는 인플루언서나 연예인 이런 관점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생각을 해보세요. 저는 유재석님과 박명수님의 인생 중에 하나를 고르려면 무조건 박명수님의 인생을 고를 거거든요. 그러니까 유재석님이 얼마나 인생 사는 게 빡세겠어요 진짜. 그냥 국민 MC라는 그거에다가 정말 올바른 사람 이미지에다가 막 이런 거면은 진짜 저는 숨도 못 쉴 것 같아요. 그 압박감 때문에. 그냥 삐끗하면 끝이거든요. 그 백종원 대표님도 원래는 거의 신 같은 존재였는데 요즘에 잠깐 삐끗해가지고 아주 난리가 났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런 게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장사혜신님 같은 경우에도 장사혜신님 논란을 제가 다 알지는 못하지만 저분 위험하다고 조금 생각은 했었거든요. 자꾸만 자영업자를 자기가 정말 선한 영향력으로 도와준다는 식으로 자꾸 내가 손해봐가면서 도와주는 거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자꾸 컨텐츠를 찍으셔서 저거 되게 위험한데 제가 그 생각을 했었거든요. 차라리 내가 더 부자 되려고 유튜브 하는 거다 내 개인 브랜딩을 위해서 하는 거다 라고 하는 게 낫지 나는 남는 거 하나도 없어 나 사장님들 그냥 도와주려고 하는 거야 내 구독자님들 도와주려고 장사 잘 되게 하면 난 그냥 그게 뿌듯해서 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은 조그만 거 하나라도 트집 잡히는 순간 이게 내가 열심히 쌓았던 것들이 그냥 우르르르 무너지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리고 제가 틀딱이라는 말을 쓰는 거를 싫어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냥 제가 일부러 그런 말을 더 씁니다.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생기면 생길수록 왜 그러냐면 제가 그랬잖아요. 바른 청년 이미지가 저는 싫다니까요. 그리고 저는 그렇게 틀딱이라는 말을 싫어하는 분들도 어느 정도는 PC에 영향을 받으신 분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 저는 제가 스스로도 틀딱이라고 생각을 해요. 20대 친구들이 저한테 틀딱이라고 그러면 하나도 안 긁혀요. 왜냐면은 저는 젊은 사람이 아니지만 젊은 사람들이 느끼기에는 그냥 나이 많은 사람들을 틀딱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헬스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가 헬창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어떤 여자가 헬스를 막 이렇게 하고 있어. 그래서 야 완전 헬창이네 한다고 그래가지고 그 여자를 우리가 헬스하는 창녀라고 생각해가지고 헬창이라고 하는 건가요? 어떤 남자가 헬창이라고 해가지고 저 새끼 헬스하는 창놈 새끼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잖아. 그냥 그게 어떤 그 대명사가 된 거잖아요. 예를 들어 무슨 충도 마찬가지야. 무슨 충 이거는 그냥 부먹충 찍먹충 이런 것처럼 그냥 별거 아닌 단어야. 그냥 탕수육을 부어 먹고 찍어 먹는 걸로도 그냥 충이라는 거를 붙인다고 요즘 사람들은. 근데 이거 갖다가 무슨 충이요? 막 이런단 말이야. 아니 무슨 어른들한테 충이라는 표현을 써 막 이런단 말이야. 나 그래서 더 써. 이런 거 갖다가 괜히 긁혀가지고 나를 구독 취소할 사람들이 있다면 난 그 사람들은 빨리 나랑 헤어졌으면 좋겠다는 주의거든요. 아니 이게 뭐라고 무슨 충 무슨 틀딱 무슨 꼰대 이런 게 대체 뭐라고. 이런 거에 긁혀가지고 뭐라고 하는 사람이면은 오히려 나이 많으신 분들도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그래 나 틀딱이지 한단 말이야. 나는 나이가 많더라도 그런 사람들이 저를 봤으면 좋겠는 거야. 무조건 나이 많은 사람들은 내 채널 안 봤으면 좋겠어 이게 아니라 고작 이 정도에 긁히는 사람이라면은 저는 그냥 제 구독자가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들도 제가 무슨 충이라고 한다고 해가지고 그런 거에 굳이 긁히지 않는 분들이었으면 좋겠어요 진짜로. 이선미 연애 말고 사회생활을 할 때 남성이 거의 없는 여자가 많은 집단에서 홀로 남자일 때 어떻게 행동해야 유도리 있으면서도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우습게 볼 수 없는 남자가 될 수 있을까요? 강한 남자의 팁 좀 부탁드려요. 대화는 많이 안 하는 편입니다.
진짜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은 진짜 솔직하게 생긴 게 제일 중요해요. 야, 저는 약간 그런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컨텐츠가 뭐냐면은 추성훈 같이 생긴 남자들이 나와가지고 우습게 보이지 않는 법. 저 이거 되게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 사람은 뭐 자기개발 유튜버 같은 뭐 주제 얘기하는 뭐 또 유튜버들 같은 경우에 나와가지고 뭐 만만하게 보이지 않는 법 얘기를 하는데 누가 봐도 만만하게 생기지가 않은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해. 그러니까 이 사람도 어딘가가 가가지고 자기도 시비를 걸려본 적은 있겠지. 근데 이 사람은 정말 족박 같은 사람들이 시비를 걸린다는 게 어떤 건지를 모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이 사람한테 기싸움 정도는 걸어본 적이 있겠죠, 살면서. 근데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근본적인 정말 사람들이 나를 정말 개 병신 족밥 찐따로 봐가지고 시비를 거는 그런 시비는 걸려본 적이 살면서 없을 거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무시당하지 않는 뭐 말투를 바꾸세요 뭐 이 소리를 한단 말이야. 그 씨알도 안 먹힌다. 제가 예전부터 매번 말씀드렸던 건데 저도 뭔지 그거 정확하게 알거든요. 왜냐면은 제가 그 한 중학교 1학년 때까지만 해도 키가 평균 안에도 못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학교를 새 반에 배정을 받으면요, 애들이 자신의 강함을 증명하기 위해서 나를 제물로 삼는 미친 새끼들이 꽤나 있었어. 그런 학기 초에는 남자들이 이제 서열 관계가 정해지려다 보니까 싸움 실력이 한 최상위권이 아니고 한 중상위권 정도 되는 애가 자기의 어떤 그 영향력을 표출하기 위해서 좀 만만해 보이는 애의 엉덩이를 발로 그냥 밑도 끝도 없이 발로 찬다든지 아니면은 무슨 뭐 와가지고 뭐 헤드락을 건다든지 막 이런 경우가 있단 말이야. 남자들은 이해할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근데 저도 그런 거를 많이 당해본 입장에서 이거는요, 내가 진짜 요즘 말하는 진짜 뭐 몸도 막 이렇게 좋고 무슨 막 인상 험악하게 생긴 남자들이 유튜브에 나와가지고 무시당하지 않는 법에 대해서 얘기해주는 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사실상. 진짜. 리사평님은 자신의 성격 중에 바꾸고 싶은 점이 있으십니까? 저는 회피형인 거를 조금 바꾸고 싶어요. 회피형이 제가 진짜 심각한 수준으로 심합니다. 그러니까 일적인 부분에서는 제가 이거를 극복했거든요. 그러니까 일을 하는데 회피를 해버리면은 이거는 내 인생이 망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일적인 부분에서는 그 회피 그거를 좀 고쳤는데 어떤 인간관계나 이런 부분에서는 회피형을 제가 고치기가 힘들어요. 어떤 점에서 회피형이라고 느끼시나요? 예를 들어 저는 뭐 유튜버 누군가가 저를 언급한 거를 아예 보지도 않는다니까요. 누가 영상에서 나를 언급했다고 해. 누가 저한테 가르쳐줘요. 근데 내 칭찬이래. 전 칭찬도 안 봐요. 그냥 이 뭐 의외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제가 그랬잖아요. 저는 그 예전에 저희 와이프 그 라이브 방송하고 있는데 가가지고 슈퍼챗 쏘고 나서 그거를 뭐라고 반응을 하는지를 보는 게 싫어가지고 그냥 바로 나왔다니까요. 원래는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은 내가 슈퍼챗을 쏘고 나서 나에 대한 감사 인사를 받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나는 그것도 못 보겠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냥 나와버렸어. 그리고 막 영화 같은 거를 볼 때도 항마력이 너무 딸려가지고 무슨 주인공이 막 쪽팔린 일 당하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때 저 못 봅니다. 그래가지고 이번 나는 솔로에서 그 영식님인가? 그 역대급 출연자가 나왔잖아요. 막 여자 앞에서 막 배송 통곡하고 무슨 막 편지 읽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저 그거 못 봅니다. 그런 거 못 봐요, 저는. 앞으로도 볼 생각이 없어요. 저는 지금도 뭐 인스타 릴스 같은 걸로 막 그분 같은 거 짤 같은 거 뜨면 그냥 바로 넘겨버려. 나 이거 도저히 못 보겠어. 여자 앞에서 막 찔찔 짜고 막 이러는 거 도저히 못 보겠어가지고. 그 정도 그런 회피형입니다, 저는.